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나는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견디며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날들을 홀로 버티며 지나왔습니까? 당신이 살아온 시간 속에는 당신만 아는 무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무게.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무게. 그 무게를 안고도 당신은 매일 아침 일어났고 하루를 살아냈고 밤이 되면 또다시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보며 말했을 것입니다. 잘 살고 있다고. 괜찮아 보인다고. 하지만 당신만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에 무너지고 싶었는지를. 얼마나 많은 밤에 울었는지를. 얼마나 많은 아침에 일어나기 싫었는지를. 그럼에도 당신은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나는 오늘 당신에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한평생 글을 쓰며 인간의 삶을 들여다본 사람. 토지라는 대하소설을 통해 우리에게 삶의 무게와 의미를 전해준 사람. 박경리. 그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고 딸을 잃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살아갈 이유를 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26년 동안 토지를 써내려가며 그는 삶이란 무엇인지 인간이란 무엇인지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끝에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슬픔을 견디며 산다고. 그리고 그 슬픔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다고. 이 문장을 들으면서 나는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당신도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슬픔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그 슬픔이 너무 커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지만 당신은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 속에서 당신은 조금씩 성숙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슬픔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살아야 하느냐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느냐고. 하지만 박경리는 달리 물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삶은 선택이 아닙니다. 삶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났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나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후회했지만 그럼에도 당신은 진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박경리는 토지를 쓰면서 수많은 인물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갔습니다. 어떤 이는 권력을 추구했고 어떤 이는 사랑을 추구했고 어떤 이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숨을 쉬고 생각하고 느끼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울고 웃으며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지금 살아 있습니다. 당신의 가슴은 뛰고 있고 당신의 숨은 들어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무언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외로움도 슬픔도 두려움도 모두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 아프다면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지금 힘들다면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지금 외롭다면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박경리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후 그는 다시 누군가와 가정을 꾸리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글을 쓰고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외롭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글을 쓰는 동안 그는 수많은 인물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게는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 자기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했던 사람. 그래서 그는 혼자여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당신만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나도 모르고 당신도 아직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당신을 당신이게 만드는 그 무언가. 당신이 살아가는 이유.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 그것을 찾아보세요. 천천히 조금씩. 박경리는 토지를 쓰는데 26년이 걸렸습니다. 26년. 거의 사람의 반평생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매일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우고. 때로는 한 줄도 쓰지 못한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쓴 것을 모두 찢어버린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그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가 살아가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아침에 일어나는 것, 밥을 먹는 것,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 모든 것이 당신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박경리의 소설 토지에는 서희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평살이라는 땅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수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그는 그 땅을 지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땅을 지키려 하느냐고. 하지만 서희에게 그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뿌리였고 그의 정체성이었고 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당신에게도 지키고 싶은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당신만 압니다. 어쩌면 그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기억일 수도 있고 약속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지키세요. 세상이 뭐라 하든 사람들이 뭐라 하든 당신이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키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성공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돈을 많이 번 것, 높은 자리에 오른 것, 유명해진 것. 하지만 박경리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부끄럽습니까? 나는 당신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박경리는 말년에 원주에 토지문화관을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젊은 작가들을 만나고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을 쓰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써야 한다고. 왜냐하면 글을 쓰는 것이 인간으로 사는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당신에게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글쓰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서 하세요. 고통스럽더라도 힘들더라도.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으로 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박경리는 80이 넘은 나이에도 글을 썼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를 제대로 쓸 수 없을 때도 그는 계속 썼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글을 쓰느냐고. 그는 답했습니다. 글을 쓰는 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라고. 당신도 무언가를 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숨을 쉬고 있는 한 당신은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박경리의 삶을 보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이라는 것을. 박경리는 토지를 완성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계속 글을 썼고 계속 생각했고 계속 살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완성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계속 살아가면 됩니다. 계속 나아가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박경리는 평생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시대 여성이 겪어야 했던 모든 것들을 겪었습니다. 차별과 편견과 무시. 하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목소리를 냈고 자기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한국 문학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목소리를 내세요. 세상이 듣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무시하더라도 당신의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당신의 경험은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박경리는 자연을 사랑했습니다. 원주의 산과 들을 걸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연은 거짓이 없다고. 자연은 있는 그대로라고. 우리도 자연처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 당신도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받아들이세요. 완벽하지 않은 당신, 부족한 당신, 실수하는 당신. 그 모든 것이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박경리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고. 그래서 아름답다고. 완벽한 것에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생깁니다. 당신의 불완전함이 당신의 이야기를 만듭니다. 당신의 실수가 당신을 인간답게 만듭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너무 탓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박경리는 토지를 통해 수많은 인물들의 삶을 그렸습니다. 그 중에는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도 있고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모두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삶도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행복했든 불행했든 당신은 살았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박경리는 26년 동안 토지를 쓰면서 무수히 많은 날들을 보냈습니다. 좋은 날도 있었고 나쁜 날도 있었습니다. 쓰고 싶은 날도 있었고 쓰기 싫은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루틴이었고 그의 삶이었습니다. 당신에게도 루틴이 있습니까? 매일 하는 작은 일들, 매일 반복되는 일상. 때로는 그것이 지루하고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루틴이 당신을 지탱합니다. 그 일상이 당신의 삶을 만듭니다. 그러니 당신의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세요. 박경리는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지만 아팠지만 외로웠지만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삶을 긍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당신의 삶을 긍정하세요.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당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훌륭합니다. 박경리는 200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84세의 나이로 긴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글들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토지는 여전히 읽히고 있고 그의 메시지는 여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았던 흔적은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 우리가 했던 일들의 결과 속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당신에게 박경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박경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당신도 고통을 겪었고 슬픔을 견뎌왔습니다. 당신도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혼자였지만 계속 걸어왔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박경리처럼 강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박경리처럼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도 박경리처럼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은 잘 살았습니다. 내일도 당신은 잘 살 것입니다. 천천히 당신의 속도로. 당신이 견뎌온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부디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밤 편안히 쉬세요.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도 당신은 잘 살아낼 것입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삶을 믿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믿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견뎌온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름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